안녕하세요. 썸쌤입니다. 37과 한국어 초급 1 복습편입니다. 1강부터 36강까지 핵심 정리죠. 오늘은 지난 1강부터 36강까지 배운 문법과 표현을 함께 복습해요. 한국어 초급 1의 마지막 수업. 자, 함께 마무리해 볼까요? 저하고 같이 읽어보면서 문법 내용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기억이 안 나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여기 찾아서 그 과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1과에서는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기본 인사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2과에서는 자기소개를 해요 해서 이에요, 예요, 은 이런 거를 배웠습니다. 3과에서는 뭐 해요? 그래서 아요, 어요, 어디에 가요 이런 걸 배웠어요. 4과에서는 거실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뭐뭐에 있다, 없다, 뭐뭇이 누구 거예요? 누구의 거예요? 이런 거 배웠어요. 그 다음에 5과에서는 남자친구가 아니에요. 뭐뭐이가 아니에요. 뭐 우리 오빠는 회사원이에요. 동생은 회사원이 아니에요. 학생이에요. 이런 걸 배웠습니다. 6과에서는 날씨가 어때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요. 춥지 않아요. 맑아요. 맑지 않아요. 안 맑아요. 이렇게 안이나 뭐뭐지 않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계절 관련된 어휘도 배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봄은 따뜻해요. 여름은 더워요. 가을은 시원해요. 겨울은 추워요. 눈이 오고요. 이런 종류의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7과에서는 떡볶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떡볶이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뭐뭐도 해서 김밥도 좋아해요. 이런 걸 배웠었죠. 그 다음에 8과에서는 오늘이 며칠이에요 해서 날짜, 요일, 가격 표현 이런 거를 배웠어요. 오늘은 10월 5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가격은 5만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배웠어요. 그 다음에 국어에서는 몇 시예요? 그래서 고요 숫자 하는 게 있었죠. 하나 시간이라 1시예요. 2시간이라 2시 30분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고요 수를 쓰는 법을 배웠고요. 식과에서는 치킨 한 마리하고 맥주 2잔 주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뭐뭐하고 뭐뭐와 과 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단위명사 해가지고 한 개 주세요. 2개 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셀 때는 한 명, 2명, 3명. 동물을 셀 때는 한 마리, 2마리 이렇게 마리를 센다 그랬어요. 그래서 치킨 한 마리 이렇게 됐습니다. 11과에서는요. 주말에 뭐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얻어요 해서 과거를 나타내는 그랬어요. 주말에 놀았어요. 공원에 갔어요. 이렇게 과거를 표현할 때요. 그 다음에 시간에 애를 붙여가지고 주말에 오후에 뭐뭐 할 거예요. 이런 거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12가에서는 오후에 뭐 할 거예요. 계획 같은 거죠. 뭐뭐 할 거예요. 저는 이번 주말에 어머니를 만나러 갈 거예요. 저는 이번 주말에 동생하고 같이 자전거를 탈 거예요. 이런 미래에 대한 계획 같은 걸 나타내요. 그리고 뭐뭐에서 이런 것도 나왔었고요. 어디에서 집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책 읽어요. 이렇게 에서 장소에 대해서 쓰는 거죠. 근데 빈도비사 그래서 매일매일 항상 가끔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뭐뭐만 동생만 남자예요. 우리 방에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 동생만 남자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요. 아니면 제 동생만 한국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거 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13가에서는 어디가 아프세요? 그래서 으세요를 배웠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아니면은 으세요 말고 그 부정을 하면은 뭐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사진을 찍으시면 안 돼요. 사진 찍지 마세요. 뭐 이런 거 할 때요. 그 다음에 뭐뭐은 후에 해서 앞에 동사가 들어가죠. 동작이 일어날 때 동작의 순서를 나타냅니다. 아침을 먹은 후에 양치질을 해요. 양치질을 한 후에 옷을 갈아입어요. 옷을 갈아입은 후에 집을 나서요. 집을 나선 후에 지하철을 타요. 뭐 이런 식으로 뭐뭐은 후에는 동작이 순서대로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14가에서는 오늘 우리 만나요. 이건 어여의 두 번째입니다. 약간 뭔가 권유를 한다랄까 뭐뭐 하자고 욕을 하는 거죠. 우리 오늘 만나요. 우리 오늘 영화 봐요.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어요. 이렇게 어여를 쓸 때요. 그 다음에 뭐뭐기 전에는 뭐뭐은 후에와 같이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 있죠. 뭐뭐은에는 동작이 앞에 있는 동작이 한 다음에 뭐를 한다는 거고요. 뭐뭐 하기 전에는 뒤에 있는 동작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이 뭐뭐기 전에 앞에 있는 동작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밥을 먹은 후에 양치질을 해요.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는 양치질 하기 전에 밥을 먹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뭐가 좋다. 명사를 써서 저는 한국 노래가 좋아요. 저는 영화가 좋아요. 이렇게 뭐뭐가 좋다는 거. 저는 수영이 좋아요. 뭐 이나 가 이거는 앞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나 가가 쓰이죠. 그 다음에 15가에서는 여기서 사진을 찍을까요? 뭐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을까요? 우리 지금 밥 먹으러 갈까요? 우리 한국 음식 먹을까요? 우리 커피를 마실까요? 이렇게 상대의 의견을 구할 때요. 그리고 못 먹고 싶다는 뭐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너무 더워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너무 더워요. 냉면 먹고 싶어요.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싶어요. 이렇게 뭐뭐 하고 싶다 할 때 나오는 거죠. 16가 산책하러 가요 했습니다. 그래서 뭐뭐로 무엇을 행동을 하는 그런 목적을 나타냅니다. 밥 먹으러 가요. 낚시하러 가요. 영화 보러 가요. 뭐 이렇게 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고는 이 물건은 싸고 좋아요. 이 음식은 맛있고 싸고 맛있어요. 이렇게 어떤 사실을 나열할 때 하나하나씩 이야기할 때 쓰는 거죠. 우리 집은 뭐 깨끗하고 넓어요. 뭐 이렇게요. 그 다음에 17가는 어머니께 꽃을 사드리면 어때요? 뭐뭐 하면 어때요? 해가지고 애견아한테는 대상을 나타내는 거죠. 대상에다 애게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꽃을 사드리면 어때요? 그럴 때 여기는 의식께서 해서 높임법이 사용이 됩니다. 높임법 해서 사드리다 주다의 높임법이 드리답니다. 깨는 어머니에게를 깨를 씁니다. 깨를 쓰면 높임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집들이에 못 갔어요. 18가죠. 못 가다, 뭐뭐지 못하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뭐뭐 할 능력이 없다.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든가 할 상황이 되질 않아요. 할 여건이 되질 않아서 못할 때 그때 못이나 뭐뭐 하다 하든가 뭐뭐지 못하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 어소가 있죠. 그거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냅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요. 이렇게 어서를 씁니다. 그 다음에 19가에서는 맛을 알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그런 추측을 나타내는 거죠. 뭐뭐 할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가에서는 일이 힘들지만 재밌어요. 뭐뭐지만 하지만 반전을 나타내요. 이미 일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재미있어요. 이렇게 반전을 나타낼 때 21가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맨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게 있었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배웠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소개해요. 자기 자신 외에 아버지, 어머니, 동생, 누나, 오빠, 언니 뭐 이렇게 가족을 소개합니다. 그럴 때 뭐뭐 씁니다. 뭐뭐 씁니까? 씁니다. 좀 더 정중하고 격식 있는 표현이죠. 자, 방송할 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정치인이 여러 대중을 상대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뭐뭐 씁니다. 씁니까? 하는 표현을 쓴다 그랬어요. 22가에서는 이 신발이 저 신발보다 더 편해요. 그래서 보다를 써서 비교를 나타내죠. 이 보다를 쓸 때는 보다가 붙은 그 앞에 있는 명사가 비교의 기준이 됩니다. 비교의 기준. 그래서 이 신발이 저 신발보다 더 편해요. 아니면은 저 신발보다 이 신발이 편해요. 더 편해요. 이렇게 이 신발, 저 신발을 바꿔서 순서는 바꿔서 써도 뜻은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이 비교의 기준이 되는 보다 앞에 붙은 명사가 어떤 것인가를 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3가는 어떻게 한국어를 배웠어요? 의문사를 쓰는 방법이죠. 누구, 무엇, 어디, 언제, 어떻게, 왜, 뭐 의문사가 뭐 많습니다. 뭐 한 10개 이상 되는데 얼마나, 얼마나 많이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유창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24가 한국어로 이야기해요 하면은 뭐뭐으로 수단, 방법을 나타냅니다. 수단, 방법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방향을 나타내는 것도 있습니다. 방향을 나타낼 때는 서울로 가요, 부산으로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25가에서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했는데 여기서 그분은의 은이 한 게 아니라 어떤 해 니은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분은이 아니라 어떤 해 니은. 자, 형용사에다가 은이나 니은을 붙여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는 예쁜 우산, 작은 우산, 큰 장화, 뭐 키가 큰 사람 이런 식으로요. 형용사에다가 은이나 니은을 붙여서 다음에 오는 명사를 수식한다, 설명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26과 집에서 공원까지 걸었어요 하면은 장소에서 장소까지입니다. 장소에서 장소까지, 집에서 공원까지, 집에서 회사까지, 회사에서 집까지 뭐 이렇게요. 얼마나 걸려요? 걸었어요.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부터는 뭐뭐부터 뭐뭐까지 주로 시간의 사용이 많이 됩니다. 우리 수업은 10시부터 12시까지 해요. 식사는 12시부터 할 거예요. 이렇게 까지 안 쓰고 부터만 써도 돼요. 네.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27과는 친구 생일 선물을 사려고요. 뭐뭐 의려고라는 거는 어떤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친구 생일 선물을 사려고요. 려고, 의려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붙죠. 앞에 이렇게 받침이, 사다에 받침이 없으면 려고를 붙이고요. 앞에 받침이 있으면은 먹다 하면 받침이 있죠. 먹에 먹으려고 이렇게 의려고를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8가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해놔야 돼요. 무음이라는 건 소리가 안 나게 해놓는 거죠. 결국 진동으로 한다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뭐뭐어야 되다, 뭐뭐어야 하다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놓아야 해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는 떠들면 안 되죠.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야 돼요. 되다를 써도 되고요.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야 해요를 써도 됩니다. 자, 29가에서는 조용한 호숫가에 가서 글을 쓰고 싶어요. 이거는 아까는 앞에 아서서의 일일 경우에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순서를 나타냅니다. 먼저 호숫가에 갑니다. 호숫가에 간 다음에 거기서 글을 쓰고 싶은 거예요. 호숫가에 가서 글을 쓰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 지금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싶어요. 아니면 집에 가서 밥을 먹을 거예요. 하면
집에 가서 먼저 집을 갑니다. 그 다음에 밥을 먹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집에 가서 요리를 하거나 집에 가서 뭐뭐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쓸 수 있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도서관에 먼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겁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자, 30가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뭐뭐 을 수 있다, 뭐뭐 을 수 없다는 뭐뭐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일서 저는 이 물건을 들 수 있어요. 저는 이 물건을 들 수 없어요. 아니면 저는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어를 공부할 수 없어요. 아니면은 저는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수영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31과 저는 지금 운전하고 있어요. 뭐뭐 하고 있다는 현재의 그 행동이죠. 현재 진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뭐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니? 그럼 지금 밥 먹고 있어요. 지금 뭐 하니? 지금 책 읽고 있어요. 지금 어디 가요? 지금 뭐 어디 학교에 가고 있어요. 그렇게 진행 중인 거예요. 32과 하면은 저는 아프니까 집에서 쉬어요. 으니까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으니까 나는 뭐뭐 으니까 난 지금 몸이 많이 아프니까 난 피곤하니까 학교 안 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요. 자기 개인적인 이유를 많이 얘기할 때 으니까 하죠.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이유. 어서 와서는 이유 원인을 나타낼 때 객관적인 그런 이유 원인이 많아요. 으니까는 주로 주관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나 공부하기 싫으니까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요. 공부하기 싫은 거는 주관적인 이유죠. 자, 33가 날씨를 확인하고 옷을 입어요. 자, 이것도 순서를 나타내는 고입니다. 아까 고가 먼 처음에 나왔었는데 그 고의 1번의 고는 나열을 했어요. 이 음식점은 싸고 맛있어요. 싸기도 하고 맛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는 날씨를 먼저 확인해요. 확인한 다음에 날씨가 추운지 더운지 비가 오는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옷을 골라 입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양치질해요. 그러면 밥을 먹은 후에 양치를 한다는 얘기죠. 네, 순서를 나타냅니다. 34가 주말에 같이 운동합시다. 뭐뭐 합시다. 이거는 뭐랄까 같은 동료간이나 뭐 이렇게 같은 나이 또래끼리 쓸 수 있어요. 아니면 친한 사람끼리. 근데 윗사람이나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한테는 쓰면은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네, 뭐뭐 합시다는 뭐뭐 을까요에 대한 대답을 많이 쓰이죠. 우리 지금 밥 먹으러 갈까요?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런데 만약에 밥 먹으러 갈까요? 했는데 그게 자기보다 윗사람이거나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물어봤다 그러면 밥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러시죠. 밥 먹으러 가시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35가 한국 생활은 어때요? 뭐뭐 고였었어요. 이건 줄 연결해서 얘기할 때 해요. 한국 생활은 어때요? 뭐 이러면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재미있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요. 날씨는 어때요? 하면은 지금 많이 추워요. 눈도 오고요. 이렇게 얘기할 때요. 그 다음에 36과 휴대전화는 꺼 주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도서관에 갔어요. 아니면 K-팝 공연장에 갔어요. 그러면 K-팝 공연장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곧 공연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휴대전화는 전부 다 꺼 주십시오. 자, 이거는 꺼 주세요 할 수도 있는데 꺼 주세요보다는 꺼 주십시오. 으십시오는 좀 더 정중하고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공 큰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공손하게 이야기할 때 많이 써요. 공손하지만 이거는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공연장에서 공연하는데 휴대폰에서 찌르릉 찌르릉 삘삘삘 이렇게 소리가 나면 큰일 나죠. 그렇게 하면 쫓겨나죠. 네네. 예의가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1가부터 36강까지 모두 소개를 했습니다. 초급 1, Korean for Beginners 1을 모두 마쳤어요. 지금까지 1에서 36강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멋져요. 다음 시간에는 특별히 스페셜 에피소드 해가지고 한글 창제 이야기, 한글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함께 들어봐요. 그 시리즈를 끝낸 다음에 그 다음 시리즈인 Korean for Beginners 2 초급 2에서 만나요. 그때는 더 풍부한 문법과 자연스러운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초급 2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